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사업소득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기장 의무 및 추계소득 금액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 기장과 추계신고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추계신고 시 소득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각 사례별로 사업소득을 직접 계산해보고 마지막으로 장부 기장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자는 사실 원칙은 장부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장부 기장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못 하시는 경우에 추계로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추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익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경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또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경비율에서 필요경비 전체를 한 번에 인정한다. 이거를 우리가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 곱하기 경비율 하면 이게 전체 경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준경비는 이제 부대비용 정도만 경비율을 인정을 해준다. 매출액에 경비율 곱하면 이건 부대비용이고 주요 경비는 알아서 입증해라. 이런 경비율 제도입니다. 경비율 확인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 발급, 기타 조회, 기준, 단순 경비율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저희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저희가 전자상거래업을 미리 조회를 해봤어요. 525101 조회를 하시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화면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을 말씀드릴 건데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복귀 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 일정 산식에 따라 소득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지 기장 의무랑은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간편장부이면서 단순경비율이 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복식복귀 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고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식복귀란 말이 어려운데 결과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재무제표가 나오는 장부 작성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는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이런 서류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 장 정도 나오는데 매우 좀 간단합니다. 저희 기장 의무를 전자상거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 업종이 되는데요. 우선 2022년도는 신규 사업자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21년도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다 하면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의 기장 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액이 4억 원이었으면 올해 복식복귀 의무자가 되고 작년도 매출액이 만약에 2억 원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대표님들이나 사업자분들도 대표님들의 매출액은 잘 알고 계세요. 매출액이 얼마 나온다 잘 알고 계셔서 난 복식복귀 의무자를 피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제 국고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중에서 일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금이라고 해서 수익금액이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장 의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자는 한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냐 딱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경비율 적용 방법인데 추계신고 시에도 전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고 해당 연도 기준금액이 위 표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 개업한 사업자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도 만족을 해야 되고 올해 기준도 만족을 해야지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는 3억 기준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작년에 개업을 했다, 작년 매출액이 2천만 원이었다 하면 2021년도에 매출액이 2천이었다. 2022년도는 작년 기준이니까 단순 경비율이 가능하고요. 작년도 매출액이 9천만 원이었다. 올해 2022년도는 작년 기준이니까 이때는 6천이 넘어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네, 소득금액 계산 한번 사례별로 살펴볼 건데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는 장부 기장인데 많이 본 거니까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금 뺀다, 이 개념이고. 단순경비율인데요. 단순경비율은 동종 업종에서 수익금액 대비 전체 경비율을 평균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해당 경비를 차감한 것이 사업소득이 되는데요.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이고 수익금액이 2억 원인 사업자를 좀 예를 들면 2억 원에서 저희 전자상거래업 단순경비율이 86%니까 2억 원에서 86%를 곱한 거를 차감을 하면 2,800만 원이 돼요. 이게 그냥 소득금액이 됩니다. 매우 좀 간단해요. 다음은 기준경비율인데, 기준경비율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적어도 나라에서는 주요경비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업자이죠. 그래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부대비용 정도만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산식을 보시면 이건 한도 개념입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을 했다가 기준 경비율을 바로 적용을 했는데 주요 경비를 별로 입증을 못했다. 단순 경비율 86%인데 기준 경비율 10몇 %죠. 그 세금 차이가, 소득금액 차이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 규정이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거에 2,800, 복식부기 의무자는 3,40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 정도가 되고요. 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신고한 걸로 파악을 해야겠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웬만하면 장부 쓰는 게 좋은 게 기준경비율 쓰시면 안 그래도 기준경비율이 좀 낮은데 여기에 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적용을 해요. 사실상 되게 적게 된다. 좀 사례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이랑 수익금액 2억 원이었다. 똑같다. 주요경비가 근데 이제 1억 원이고 기타 부대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타 부대비용은 경비율로 기준경비율을 2억 원에 13%를 곱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곱한 금액 차감을 하면 소득금액이 8,700이에요. 8,700이 나오고 밑에는 단순경비율 했을 때 이건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3,400을 하면 9,520만 원. 좀 전 거랑 살펴보면 단순경비율은 2,800만 원 소득금액이었는데 지금 한도가 더 높죠. 복식부기 의무자라. 기준경비율로 하면 8,700이에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뭐 적다고 하면 적은데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을 입증했음에도 세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기장은 뭐 꼭 복식부기, 세무사쓰는 이런 게 아니라 간편장부 포함됩니다. 만약에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납부할 세금의 20%가 사실상 가산세가 되고요. 소규모 사업자는 뭐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죠. 기장세 공제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재무제표 만들어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은 잘했다고 해서 납부할 세금의 20%를 또 공제해 줍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부를 작성해야지 마이너스 난 거, 결손 난 거를 인정을 해요. 추계는 계산 구조부터가 수익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금액이 한도가 되죠, 경비는. 그래서 결손이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만약 결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다른 소득에서 이걸 차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고 근로소득이 플러스다. 이때는 오히려 합산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줍니다. 환급을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결손이 나면 그 해에 이렇게 마이너스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손이 난 해로부터 15년 동안에는
뒤로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증명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홈택스 민원 서식입니다. 뭐 은행 대출 받으시거나 입찰 받으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 사업 하실 때도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추계를 하면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해야지 많이 재무제표가 세무서에 전송이 되는 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 작년 말에 생긴 국세청 예규 현금영수증 관련돼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